네, 안녕하십니까. 깐세클럽 강재훈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내증 같은 경우는 목요일날 옵션 만기일날 고가였었던 이제 2250포인트 그 라인대를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장 마감할 무렵에 소폭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정도 이렇게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일부 종목에 대해서 쏠림이 있었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개인들의 투자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 쪽이 있는데 그쪽이 이제 소형과 여러 가지 테마주들 이쪽에 대해서 움직이는데 이쪽이 이제 거래량은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종목별로 급등량이 좀 많이 나타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향후 시장에서 당분간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는 부분에서가 약간 제한적인 흐름을 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개인과 기관에서의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증시부터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증시를 보게 되면 지수가 이제 0.48%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면서 지수는 이제 2240포인트대를 회복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 거래대금은 6조 3천억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평균 거래대금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940억을 매수를 했고 기관에서는 1000억을 조금 넘게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에서 매수로 소폭 유입이 되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에서는 이제 매수와 매도 이 근래에 들어서 왔다 갔다 좀 반복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베이시스에 따라서 등락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선물 쪽에서는 상승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실제 이 부분은 목요일날 옵션 만기일날 선물 쪽에서 막판에 좀 하락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베이시스가 크게 벌어져 있던 부분 이 부분은 정상화하는 과정을 나타내면서 선물 쪽에서가 좀 더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 선물 쪽에서 2,800개 정도의 매도가 나타나긴 했었지만 뭐 시장에서 반등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 없이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누적 매도는 17,000계약 정도로 최근 들어서 누적 매도 포지션은 크게 변동은 없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소폭의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거래소보다 작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목요일날 옵션 만기일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하락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반등이 좀 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거래대금을 보게 되면은 거래대금이 7조 3,500억으로 거래소보다 훨씬 많은 그런 거래대금을 나타냈다 하더라도 거래대금이 많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쪽에서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급등량이 나타나는 흐름에서 거래대금이 크게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 320억 매수를 했고 기관에서는 350억 정도의 매도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에서의 수급은 크게 중요치 않았었고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를 했다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를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목요일날 하락해서 다시금 소폭의 강세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2,900포인트 라인대를 계속해서 등락을 보이면서 안착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과 하락이 좀 제한된 그런 위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모멘텀이 되었던 쪽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하위에 대한 임시 면허를 추가적으로 4월달까지 연장을 했다. 이 부분이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후한 외의 지역에 대해서 코로나19가 이제 어느 정도 확진자 수가 감소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 이 부분은 뭐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증시 같은 경우는 소폭의 이제 혼조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장 초반에는 약세 흐름이 좀 더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그 이후에 반등을 했었는데 약세 요인이었던 부분은 소비 지표가 부진했다. 이 부분에 따라서 약세가 나타났었고 반등이 나왔던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 주식 투자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비롯해서 올해 이제 11월 달 대선을 앞두고 9월 달까지 중산층에 대한 감세 정책을 이제 어느 정도 발표를 하겠다.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하원까지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통과가 될지는 미지수인데 이제 추가적인 이제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대선 공약이 나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이제 개인들에 대한 주식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준다는 부분이 반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좀 되긴 했었는데 여전히 이제 업종별로 차별화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달러의 강세도 계속해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휴장이기 때문에 이제 미증시가 금요일날 있었던 부분만 국내 증시에 오늘 아침에 영향을 주고 그 이후에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중국 증시에서의 반등 여부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금요일날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금요일날 시장을 보게 되면은 지수 자체는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이제 일부 업종에 대한 강세 이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대표로 하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직전에 고가까지 약 1%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이고 하이닉스는 고가를 넘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입니다. 결국 이제 IT 반도체가 다시금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1.69%는 상승했는데 대부분의 지수를 끌고 올라갔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수를 끌고 올라갈 때가 되게 되면 그 외적인 쪽에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약세를 띌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소재라든지 산업재 같은 경기 관련 쪽에서는 약세 하락이 나타난 그런 케이스였고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과 그리고 카카오가 실적 발표 이후에 강세가 이어지면서 이쪽도 역시 1% 정도의 강세가 나타났답니다. 제약에서는 세트리온의 강세가 있었던 반면 그 외적인 쪽은 소폭의 약세가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 음식료라든지 의료, 유통 대부분의 경기 방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부분 하락했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에서 시총 상위 대표라고 할 수 있는 IT 반도체 쪽과 그리고 이제 인터넷 같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뭐 서비스 이런 쪽에서 일부 종목들의 상승으로 지수를 어느 받쳤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소폭의 강세로 끝났지만 역시 IT 부품 쪽에서가 갤럭시 폴드 관련된 종목군들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5G까지 해서 이쪽의 강세를 크게 띄는 모습이었고 그 외적으로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보합해서 마감이 되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14일 날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증시를 보게 되면은 일부 시총 상위주가 지수는 끌고 올라갔지만 체감은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케이스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게 되면 우선은 외국인 같은 경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들어왔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약 1,500억 정도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고 그 외적으로는 NC소프트와 넷마블 같은 게임주 그리고 사마 콘덴서라든지 솔리드 같은 5G 실적 관련된 종목과 일부 MLCC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 좀 들어왔다 그런다. 실제 보게 되면은 이제 MC넥스까지가 약 200억 이상이 들어온 모습이었고 그 외적으로는 대부분이 70억에서 50억 정도로 그 다음에 매수 자체는 크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란 부분이 결국 시총상의 IT와 게임 이런 쪽으로만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매도의 경우는 그 외적으로 이제 삼성 SDI는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부 차익실은 떨어졌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 헬릭스 스미스는 개별적인 악재가 좀 있었다 정도 그다음에 KTNG라든지 CJEM 같은 경우는 뭐 기생충 관련해서 크게 급등을 했다가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는 부분이 다시 매도의 중심에 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다음 HLB라든지 SOE, SK이노베이션 같은 정유주들 그리고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실적이 안 좋게 나왔었던 한국타이엔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역시 매도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역시 매도가 CJEM까지는 이제 100억 이상 매도가 나왔지만 그 외적으로는 역시 매도가 제한적인 흐름.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는 부분이 전체적으로는 시총 상위 일부 종목에 대해서 매수, 그리고 개별적인 악재가 있었던 일부 종목에 대해서만 나왔고 그 외적으로는 사실 규모 자체가 크지 않은 상태로서 움직였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간의 수급을 보도록 하죠. 기간 수급을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400억 정도 역시 외국 기간에서도 시총상의 IT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 삼성전자와 뭐 세트리온 그리고 KMW, 네이버 이런 쪽으로 들어왔다가 되니까 그 외적인 쪽에서는 오히려 매도가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동반 매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삼성전자와 KMW 같은 5G 관련 그리고 하이닉스 반도체 그다음 세트리온 헬스케어와 서울 반도체 뭐 실적이 좋게 나온 쪽과 그리고 제약바이오에서 세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번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대한 이슈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 역시 폴더블콘 관련된 세계하이테크라든지 KH바텍 같은 쪽에 역시 들어왔다 동일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다음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해서 좀 나왔고 그다음 KTNG라든지 CJEM, 펄어비스 같은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왔던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매도가 나왔다. 그다음 에코프로벤 같은 경우 단기 상승이 컸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도 뭐 기업은행이라든지 이마트, LG노태, 포스코, 삼성물산 전반적으로 좀 출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특별하게 업종별 공통사항이 있었다라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종목별 매도가 나타난 케이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의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죠. 지난 한 주 동안의 수급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둘 다 거래소 시장에서 매도를 했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인데 지수 같은 경우 오히려 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매도를 했다가 되지만 반등이 나타났었던 가장 큰 요인은 일부 시총 상위 업종에 대해서 매기가 쏠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선은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전체적으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대해서 매수를 강하게 들어오거나 매도를 더 크게 하거나 그런 부분 없이 어느 정도 관망세를 보인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전체적으로 둘째 주 시장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1.43%, 코스닥이 2.4%라는 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봤듯이 전체적인 수급은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동반 매도했기 때문에 일부 종목군들로 쏠렸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역시나 IT 쪽에서가 2.89%라는 상승을 보이면서 시장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IT 쪽에서는 주 초반에는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쪽에서가 강세를 주로 나타났었고, 그다음 주 중반 이후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이제 반도체 쪽에서가 다시금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효과를 나타냈다 되고, 금융 쪽에서는 여전히 동반 매도가 나타나면서 역시 약세 띄었다 되죠. 그다음 자동차는 소폭의 강세 띄면서 시장 정도를 맞춰줬었고, 에너지 화학에서는 역시 LG 화학이 강세를 띄면서 끌고 올라가는 모습을 동일했습니다. 그 외적인 소재라인 산업재에서는 대부분 약세를 띄었는데, 항공해운에서는 역시 한진카이라는 개별 모멘텀이 강세를 띄었다 되고, 서비스는 똑같이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그리고 게임, NC소프트 이런 쪽이었고, 제약에서는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신고가를 나타내는 흐름을 잠깐 보였었고, 그 이외에 셀트리온의 강세란 부분이 역시 제약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다음 음식료계에서는 이제 CJ 제일제당의 CJ 그룹주 전체적으로 기생충에 대한 모멘텀을 받고 실적도 야구에 나타난 부분이 음식료점의 강세로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 의료는 소폭의 강세, 유통 쪽에서 면세점주들 이쪽에서가 역시 반등이 소폭 나왔던 그런 케이스였죠. 그 다음에 유틸리티나 통신 이런 쪽에서는 보합권 전후, 방어 소비재에서는 일부 화장품이 반등이 나왔다 정도.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코스닥 IT 부품 쪽에서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IT 부품 쪽에서가 5G가 우선 1차적으로 주가의 상승 크게 일으켰었고, 그 이외에는 IT 반도체라든지 OLED라든지 이런 쪽도 역시 상승을 일으키는 모습으로 이쪽에서가 테마가 전체적으로 강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헬스케어 쪽은 이제 아무래도 지수보다는 조금 상승이 축소되었다. 그래서 지수 자체를 보게 되면 업종별로 가장 대표적인 업종들, 시총 상위 업종들이 어느 정도 업종의 강세도 이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전체적인 업종의 상승이라는 부분이 종목군 전체적으로는 나타나지 못했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 보죠. 국내 증시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앞전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되기 전에 가격했던 2250에서 2270포인트 이 라인 때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관건은 뭐냐면 국내 증시가 한 단계 레벨업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사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국내 증시가 한 단계 레벨업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반도체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외적으로 실적이 좋다거나 아니면 저평가하거나 아니면 향후 경기가 개선된다는 초점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 시총 상위에서는 이제 2차 전지 그 다음에 자동차 완성차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주가가 한 단계씩 올라왔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나머지 쪽에서가 전혀 그 부분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시장에서 반도체라든지 이런 IT 쪽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지금 현재는 확연하게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데, 과연 이들만 가지고 주가 자체가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우선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국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12개월 포워드 EPS인데, 그 무슨 얘기냐면은 향후 12개월 그러니까 앞으로 12개월 정도 지났을 때 EPS가 어느 정도, 주당 순이익이 어느 정도 올라올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2019년도 말부터 가파르게 올라왔다는데, 가파르게 올라올 때 가장 1차적인 모멘텀을 준 것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반도체라는 쪽이 실적만 놓고 볼 때는 기대치가 너무 크게 반영됐다 이렇게도 하는데, 왜 시장에서 이쪽으로 다시 자금이 쏠렸을까, 이 부분에서는 가장 확실하게 시장에서 실적이 돌아간다, 바닥을 만들었다 이 부분이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 시장에서 움직인다 된 쪽이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우선은 성장이 확실하게 보장이 된다 쪽으로 자금이 많이 쏠렸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앞전에 국내 증시에서 2016년부터 지금까지 보게 되면 반도체가 실적을 끌고 올라가면서 지수도 끌고 올랐었고, 반대로 하락도 비슷한 케이스였는데, 지금 현재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당 순이익은 이 정도로 회복을 한다가 되어 있는 케이스인데 현재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정도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도체 지수와 반도체 주당 순이익 이 부분까지도 같이 보게 되면은 반도체 주당 순이익은 현재 이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약 4만 원 정도 올라 있는 상태인데 이 위치가 실질적으로 2013년도에서 14년도 이때의 EPS 가장 높았을 때 정도 수준까지는 현재 올라왔다 됩니다. 근데 주가 같은 경우는 이미 고가를 넘어가서 이제 윗자리에서 확연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된다. 그 고가를 넘어가고 나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 됐대.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도체가 상승을 보려면은 EPS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유동성이 더 크게 확장이 되어서 이쪽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아지는 모멘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강세를 끌고 간다가 되면은 지수 자체도 역시 한 단계 더 위로 갈 수 있겠지만 대신 그렇게 되게 될 경우는 나중에 미국에서의 달러가 강세가 약화되거나 미증시에서의 차익실이 떨어지거나 할 때는 시장에도 충격을 상당히 크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1, 2, 3번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다. 현재 시장에서 왜 추가적으로 IT 쪽으로 다시금 목요일과 금요일 증시에서 강세 띄었냐 이 부분이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이 중국에 대한 경기 둔화,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는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가장 확실한 쪽에 대해서 자금이 들어간다. 이런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서가 지금 추가적으로 앞전처럼 강세에 뜰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는 조금 회의적이다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경제 지표가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까지 해서 주 중반부터 해서 계속해서 경제 지표가 발표된다. 이번 주부터 발표되는 경제 지표는 그동안 코로나19에 대한 중국에서에 대한 영향력 이 부분이 그동안은 시장에서 단기적 끝나면 상관없다 이렇게 되던 부분이 실제로 경기에 얼마큼 영향을 미쳤냐 이 부분이 발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이 발표될 때 아무래도 경제 지표 자체는 시장에서 한 번은 약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가 약화되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시장에서는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그 이후에 중국에서의 추가적인 부양책이나 이런 부분이 얼마큼 나타날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다시금 반등을 가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고 오히려 이 부분이 시장에서 전체적으로는 다시금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실무 지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때 그동안 시장에서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한 번은 차익이 떨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중국에서 예전에 사스로 인해서 한 번 무너졌을 때 그때는 중국이 바로 대규모 부양책을 함으로써 오히려 GDP 성장률을 끌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우선 전망이 됩니다. 다만 중국의 GDP 비중 자체가 글로벌 전체 시장 대비해서 지금 현재는 20% 가까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거는 아무래도 글로벌 전체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얼만큼 영향을 나타내냐 이걸 봐야 될 것 같고 시간이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없었는데 MSCI 코리아 인덱스, MSCI 이머징 지수 차트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 이머징 지수를 보게 되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직전에 고가 라인대로 올라와 있는 상태지만 이머징 차트 같은 경우 현재는 하락을 하고 나서 지금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은 국내 증시와 신흥국 시장에서의 괴리가 나타난 그런 케이스인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강세가 여전히 삼성전자의 중심으로 받쳐줬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이머징 마켓 지수가 하락이 더 세게 나오고 반등이 부족한 부분은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이머징 마켓 지수를 볼 때 이번 주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바닥 한번 다지고 그 다음에 모멘텀을 받고 움직이느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내일 추가적으로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투자 전략 보도록 하죠. 그래서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시간을 제가 좀 배분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3주차 이번 주가 되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 여전히 하단으로는 2190 정도. 그러니까 시장에서 조정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그 조정이 아주 강한 조정이다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가 대비해서 2에서 3% 정도 조정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상단 자리에는 2170이라는 직전 고가 라인 때까지 다시금 소폭 올렸는데 이 자리 때는 수급으로도 충분히 돌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돌파한 이후에 지속성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에서의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이 경제지표에 반영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추가적인 지수가 한 단계 레벨업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 등의 경기 부양 정책이 더 필요하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소형 중심의 개별 모멘텀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급등도 굉장히 크게 나오고 급락도 나타나는 그런 흐름인데, 현재 금융 같은 경우는 전체 거래량,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아닌 거래량에서 60, 70%를 이쪽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쪽을 중심한 개별주 장세가 좀 더 이겨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 못했던 부분은 내일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고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모닝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금 밖에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에다가 눈까지 내리고 있다고 하죠. 오늘 나가실 때 꼭 따뜻하게 입고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투자입니다.